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마일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총론 제2회독 213페이지 음화제본의 정당방위 요건 보겠습니다. 3마일럴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정당방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1조 1항을 분석해보면 행위자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합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2번 정당방위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고, 동그라미 2번에 방위의사에 대한 방위행위가 있어야 하며, 동그라미 3번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되어야 한다. 1번에 정당방위 상황,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정당방위 상황, 양가 1번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방가 1번에 침해, 여기서 침해는 원칙적으로 인간에 의한 법익의 위협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에 의한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방위, 즉 대물방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침해행위자가 맹견을 도발시켜 덤비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동물의 침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직접 인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위협적인 상황을 제거 또는 방지해야 할 일정한 자기 의무가 존재하는 한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정당방위 요건이 침해에 해당한다. 이때 부작위가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려면 첫째, 부작위 행위자에게 자기의 행위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가벌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과 같이 단순한 의무 불이행은 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274페이지에 침해는 고의행위는 물론이고 과실행위를 포함하지만 반드시 범죄 구성 요건상의 행위일 필요는 없다. 예컨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이나 과실 재물 손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물론 단순히 욕설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에서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침해는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침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시한 이른바 오상방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존재 사실의 착오 문제 참조. 방가로 이번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란 자기 또는 제3자의 법익 가운데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자유, 거주권 등 모든 개인적 법익을 말한다. 간통과 같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합될 수 있을 뿐이다. 사회적 국가적 법익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험에 빠져 있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보호조치가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의 정당방위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에도 현행법 체포 등의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변론을 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지 개인의 임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 소유의 건물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절도, 방화, 손괴 등과 같은 국가의 개인적 법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양가로 이번에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현재성은 법익 침해가 곧 행해지려고 하는 있는 급박한 시점에서 시작하여야 법익 침해가 최종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까지 계속된다. 방가로 이번에 현재의 시기. 언제부터 침해가 곧 행해지려고 하고 있는 급박한 상태에 275페이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2번에 공격자가 예비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 단계로 이행하려는 순간부터라고 하는 견해, 동그라미 2번에 방해의 행위가
더 이상 늦춰지면 방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든 상황에 돌입하게 될 때부터라는 견해. 동그라미 3번에 실행의 착수 시점의 직전 단계인 예비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하는 견해 등이 있다. 사약건대 공격이 막 개시되고 있어 방어를 지체한다면 방어가 현저히 곤란해질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 이전이라도 현재의 침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방해 행위를 너무 늦게 인정할 수 있는 실행의 착수 시점이나 너무 빠르게 인정하는 예비 이전 시점, 예비의 중간 시점보다는 예비의 종료 시점을 침해의 현재 시점으로 인정하는 마지막 견해가 타당하다. 방가로 이번에 현재성의 종기. 현재성의 종기란 법익의 침해가 최종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말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범죄가 기소에 이른 시기를 의미하지만 특히 계속범의 경우에는 범죄가 기소에 이른 후 범행이 종료된 시점까지 포함될 수 있다. 계속범이 아닌 경우에도 예컨대 물건에 대한 절도범의 침해 행위는 절도범이 그 물건에 대한 새로운 점유를 확보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절도범을 추격하여 폭행을 가하여 도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된다. 다만 침해가 끝난 후에는 현재성이 없어서 정당 방위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절도범을 놓쳤다가 며칠 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쳐서 도품을 탈환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과거의 침해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자거 행위가 가능할 뿐이다. 침해를 위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경우에도 침해 현재성이 부정된다. 예컨대 아무런 쟁을 취하지 못하고 도주하는 절도범을 추격하여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정당 방위가 되지 않는다. 방가로 3번의 현재성의 판단 기준과 예방적 정당 방위. 침해의 현재성은 방위 행위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침해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장래에 (276페이지) 침해를 예견하고 미리 방어조치, 예컨대 금고 주변에 전기장치 해둔 것을 취해놓은 경우에도 침해 행위에는 현재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장차 예견되는 침해에 대해서 그 침해가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예방적 정당 방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 예컨대 외딴 술집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취객들이 자신의 공격 기밀을 알아채는 술집 주인이 이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 미리 술의 수면제를 타서 제공하는 것은 침해의 연속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정당 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방가로 4번에 지속적, 계속적 위험의 현재성 인정 여부. 이른바 지속적 위험이란 과거부터 침해가 줄곧 있어왔고 그러한 침해가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침해가 반복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히 이례적 침해가 예상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와는 다르다. 매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시달려온 부인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잠자는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는 지속적 위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침해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긴급 피난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정당 방위로는 평가될 수 없다. 지속적 위험의 현재성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 동그라미 1번에 판례 태도. 대부분은 지속적 위험에 대해서 침해 행위가 그 후에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침해 현재성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동그라미 2번의 학설의 태도. 이에 대해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을 나뉜다.
방가로마자 1번의 긍정설은 단순히 이전까지 없던 침해행위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온 침해행위였기 때문에 침해 현지성을 긍정한다고 해야 한다. 방가로마자 1번의 반면에 부정설은 정당방위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고 침해 현지성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지속적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이 장래에도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침해를 방해하기 217페이지 위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동그라미 3번의 결론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부정도 정의관계에 있어서 법은 불법의 길을 필 수 없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단성 있는 방위행위를 인정한다. 따라서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은 긴급필요함과 같은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상당한 이유 이외의 다른 요건, 즉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좁게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따라서 지속적 위험이나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까지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양가로 3번의 침해의 부당성 방가로 1번의 부당과 위법 부당한 침해란 객관적으로 법질서에 의결되지 않아 그 자체로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행위, 즉 위법한 침해보다 더 넓은 범주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형법상의 구성요건이 실현하는 행위일 필요는 없다. 그 결과 민사법상 불법행위나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미수행위, 더 나아가 형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법익에 대한 침해도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형법의 단편적 성격 때문에 자동차 등과 같은 특별한 보호객체 이외에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사용자도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또한 운전자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망,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의무위반 관련성 결여를 이유로 과실범이 처벌되지 않는 운전자의 행위도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차량의 동승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아서 방해행위를 할 수 있다. 방가 위반의 부당한 침해의 요건 부당한 침해의 요건으로는 동그라미 1번에 단순한 결과 반가치만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도 있고 동그라미 2번에 결과 반가치뿐만 아니라 행위 반가치도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전자의 입장은 침해가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위협된 법익에 대한 손해를 유발하기만 하면 위법한 침해라고 한다. 이에 반해 후자의 입장은 공격자의 행위가 법적인 명령 및 금지 규범에 반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침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가 적어도 객관적으로 주의무 위반적 행위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78페이지 사용컨대 헌법이 위법한 침해라고 하지 않고 부당한 침해라고 한 이상 형법상의 구성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행위 반가치나 결과 반가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침해가 전체법 질서나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넓게 인정되는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을 통해 다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한 침해를 인정한 판례사안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 경찰관의 행위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경우에는 부당한 침해가 되어 그 침해를 면하려고 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동그라미 2번 공개 입찰에 의해서 명예되고 그 인도 집행이 완료된 국有토지에 그 토지의 종근 경작지에 의해 파종되어 30cm 이상 성장한 보리를 토지 매수자가 그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여 갈아뭉개는 행위를 한 경우 동그라미 3번에 절도공무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경우 그 공인한 군중들의 구타 행위는 부당한 침해가 되어 이를 방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경우 동그라미 4번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인 사무실 사무장을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당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인정하여 정당방위가 된다고 하였다. 방금 한 번에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다시 정당방위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 원칙에는 피해자의 수인 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당화되는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 피난, 자구의 행위,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다. 방가로 4번의 싸움과 정당방위. 두 사람 이상이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각자의 행위를 피해자가 있는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 싸움과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태도. 대법원도 동그라미 1번의 싸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방의 행위와는 무법한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방해의사가 아닌 공격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간의 침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의 싸움이 중지된 후 다시 피해자들이 서로의 도발한 별개의 가해행위에 방어하기 위하여 단도로서 279페이지 상대방의 복부에 자상을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동그라미 3번에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만 유용력을 행사했을 뿐이라면 소극적인 방어자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으며 동그라미 4번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의 공격이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허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첫 번째 요건인 정당방위 상황 자세히 봤습니다.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